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자수하라 이재명 뒤집어졌다. 윤석열은 준비하라 라는 소식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반공 구호가 생각나게 하는 이재명.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하여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불법 선전포고 없는 남침으로 발발된 민족상잔인 6.25 사변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당시에 국가원수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여 휴전회담의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지만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다. 휴전이 성립되면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은 간접 침략의 혈안이 되어 엄청난 간첩을 난파하여 남한 사회를 혼란시켜 전복하려고 불법 도발과 만행, 요인 납치 등 다양한 간접적인 불법 침략 행위를 했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번번이 실패를 하였다. 휴전 성립 후 2년이 지난 쯤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문석 장면, 해위 윤보선 등이 당시 여당이던 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을 창당했는데 공산주의자여 민족반역자인 김일성의 불법 남침과 잔악상을 직접 체험을 했기에 민주당의 창당 이념 정신 1호가 반공이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적통이어 전통을 잇는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민주당 정강정책 어디에도 반공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1980년대까지 반공정신이 거의 국가 존립을 위한 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간첩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온 구호가 바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 86 운동권과 주사파 그리고 민주당이 민족증흥과 조국근대화를 슬로건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의 성공으로 5천년의 가난을 극복하였으며 북한에 뒤지던 국위와 국민생활을 북한을 몇 배나 능가하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최저로 평가하여 07과3이고 최고로 평가하면 09과1 임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슬로건을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인 결과가 계속 이어져 오늘에 와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승화한 것이다. 이재명은 20대 대통령 선거 전 시작부터 선거 당일까지 윤석열 당선인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우기며 마지막에는 특검까지 요구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고 이재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내가 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나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장동 게이트는 자연히 묻혀버릴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죄과가 없어지지만 낙선을 하는 날에는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여 내막이 밝혀져 결국 자신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이 증명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며 자신이 구속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술책인지 대책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모두 사퇴하였으니 이재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대비하여 중책을 맡아야 한다는 등 이재명 구출책을 강구하는 모양새. 역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들의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를 직감하게 한다. 가장 청렴한 우파와 가장 부패한 좌파의 대결이다. 슈퍼스타의 탄생. 나라의 운명이 거의 한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바뀐 적은 일찍이 없었다. 막강한 좌익선동권력에 맞선 한 사람의 영웅적 투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역전된 적도 일찍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슈퍼스타, 슈퍼히어로이다. 거의 혼자의 힘으로 그것도 1년 만에 대중정치인으로 변신, 정권을 교체하여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줄기차게 극좌운동권 정권의 본질을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끼리끼리 해먹고 국민약탈하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 폭로했다. 이 메시지를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킴으로써 3월 9일 선거를 김일성 악령 퇴치의 날로 만들었다. 거의 혼자의 힘으로 레닌주의자 조국을 몰락시켜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저지 공산화의 화근을 차단했다.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에게 적대적이던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를 차례로 포용, 애국 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루고 승리했다. 역대 자유진영 후보로선 처음으로 안보와 이념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았다.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고 김정은에게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시진핑에겐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실히 함으로써 종북종중 노선의 폐기를 분명히 하였다. 윤석열 시대의 좌우 대결은 과거와 질이 다르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를 중심으로 뭉친 우파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치 집단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긋지긋한 흑색 선전과 수사 공작을 다 이겨냈고 우파는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보복 수사를 통과함으로써 결백을 입증받았다. 민주국가에선 깨끗하면 강력하다. 윤석열 정권은 극렬한 좌파 공세에 대비 응징해야 한다.
오늘 윤호중이 대장동 특검을 3월에 실시하여 윤석열 취임에 맞춰 조작된 사안으로 국정원난을 야기하려는 수작을 해보겠는 뜻이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준석이다. 자기 지지의원 20여 명만 끌고 민주당의 탄핵에 가담하면 윤석열은 박근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권력 쟁탈은 있는 법. 이준석이 위험천만의 배신자가 될 것이다. 안철수 때문에 자기가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란을 필연적이란 생각이 들고 많은 보수도 공감한다. 윤석열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치명적 실수이자 좌파를 대한민국 일원으로 인정하겠다 했으니 극렬한 좌파들의 국정회방은 국정마비를 불러올 것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좌파 정권 10수년간 대한민국 내 간첩은 없다고 자랑했다. 사실은 그 정반대로 수천 명의 고첩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미정보국이 주시하고 있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삼각동맹으로 한국을 포위하여 한국 내 공산주의자들과 합세 윤석열 정부를 혼돈케 할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은 취임하는 순간 강력한 국가통치 방침을 공표하고 두 번 다시 촛불 시위에 관대해선 안 된다. 솔직히 남조선 내 좌파 숫자는 엄청나다. 송영길은 윤석열이 승리할 경우에 반드시 탄핵으로 쫓아낸다고 장담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북한인민의회의원이라 해도 무방하다. 5월 취임 후 내각 구성과 정부 고위직 임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아마도 민주당은 임명자 전원을 비토할 것이다. 현아 이 나라의 골수 좌파는 40%에 달한다. 이놈들을 강력히 다스리지 못하면 문재인이 저지른 수십 가지 잘못과 재정 파탄을 윤석열 정권에 덮어 씌울 것이다. 아무튼 보수가 정권을 되찾아온 승리에 도취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철저히 경계하고 응징하여야만 그나마 5년 10년 국헌 유지가 가능하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